지금 저보고 한국에 가라고요? 더 미루지 말고 이번에는 가야지. 다른 사람들은 다 바보라서 참고 다녀왔나?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제 사정 잘 알고 계시잖아요. 됐고, 이번만큼은 진짜 다녀와. 더 이상은 안 돼. 저는 스웨덴 사람 티나라고 합니다. 최근에 의도치 않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후배들을 데리고 가야 했어요.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스웨덴을 단 한 발자국도 나가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스웨덴 밖을 벗어나면 지옥 같은 광경들이 보인다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후배들을 데리고 한국에 가야 한다니. 정말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유럽도 아니고 아시아라니요. 이 출장을 가지 않겠다고 거부하고 싶었으나 저 빼고 이미 다른 사람들의 순번이 다 돌았고 그동안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 대면서 빠져나가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저는 스웨덴 정부가 의뢰하는 조사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 재직 중입니다. 외주 용역을 준다고 할 때 보통 저희 같은 회사에게 그 의뢰를 맡기는 편이죠. 때문에 해외에 출장을 가야 할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의 모범적인 사례들을 참고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스웨덴의 새로운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예측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출장을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데 왜 이 회사에 다니고 있냐고요? 처음부터 제가 해외 출장을 싫어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처음에는 해외 출장이 많다는 이유로 이 회사의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해외로 나가며 다른 나라들을 보고 오면 보고 올수록 스웨덴만한 곳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제 처음 출장지인 프랑스에서 저는 매우 불쾌한 경험을 했고 그 뒤로 연달아 터지는 해외 출장에서의 사고 때문에 해외 출장이라면 정말 죽어도 싫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첫 출장지였던 프랑스에서 고속철도의 운영 시스템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정보들을 모으러 다녔었는데요. 프랑스로 출장 가는 만큼 빈대들이 드글거리는 프랑스의 숙소에 들어가면서 빈대 퇴치제부터 해서 비닐까지 빈대에 물리지 않도록 대비해서 여러 가지의 준비를 철저히 했어요. 덕분에 숙소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제가 프랑스를 돌아다니면서 문제는 터져버렸어요. 프랑스의 기차에 앉아서 나른한 햇살에 잠을 청했는데요. 자는 동안 뭔가 불편한 느낌이 계속 들기는 했지만 잠에 취해버려서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고 일어났을 때 저는 그만 소리를 질러야 했습니다. 제 뒷목과 등 쪽에 빈대들 수십 마리가 붙어서 제 피를 빨아먹고 있었어요.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손을 댔다가 손에 묻어나오는 피와 빈대들을 보고 기절할 뻔했거든요. 그리고 미친 듯이 따갑고 가려운 이 통증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사진까지 보내면서 더 이상 근무를 못하겠다고 말했고 그렇게 출장을 중도 포기하고 스웨덴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실수를 했는데요. 빈대들의 천국인 프랑스에서 관련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빈대에 물렸을 때 어떻게 해야 빨리 치료가 되는지 스웨덴에서는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냥 매우 고통스럽게 시간을 보내며 자연치유가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2주 가까이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듯 저희 첫 해외 경험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선진국으로 알려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프랑스를 동경한다는 말을 하죠. 하지만 글쎄요. 스웨덴이 프랑스보다 더 살기 좋아요. 제가 볼 때는 분명하게 그래요. 사람들은 프랑스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유럽 대륙의 선진국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빈대 말고도 여러 가지 불편한 시스템들이 많았고 거리에서는 거지들이 달려들어 관광객한테 금품을 요구하기도 하는 나라고 그 관광객을 보호하기 위해서 길거리 경찰들은 아주 큰 소총을 들고 다녀요. 이 정도면 프랑스가 선진국이라는 타이틀을 벗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게 매우 나쁜 인상을 주었던 프랑스에 실망하고 두 번째로 출장길에 오른 이탈리아에서는 빈대 걱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히 프랑스와 비슷한 수준의 치안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늘 조심스럽게 주변을 경계하면서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도 부족했나 봐요. 저는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이탈리아의 어떤 역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수상한 낌새를 눈치챕니다. 한참 전부터 저를 쫓아오는 남자들이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저는 그들의 범죄 타겟이 된 것 같다고 직감했고 열차가 도착하길래 열차에 올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 시야 뒤쪽으로 수상한 남자들이 같이 탔고 그들은 제 눈치를 살살 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열차 문이 닫히기 전에 재빨리 뛰어내렸고 그러자 그 남자들도 내리려고 시도를 했지만 이미 문이 닫혀버린 상태였습니다. 그 남자들은 분하다는 듯이 지하철 안쪽 창문을 주먹으로 치며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저를 타겟으로 삼았는데 타겟이 자기들을 놀리며 유유히 그 자리를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니 분했나 봐요.
그때 이탈리아에서의 수상한 남자들의 모습을 떠올릴 때면 아직까지 무섭습니다. 이것 때문에 스웨덴으로 돌아와서 정신상담을 받으러 다니기도 했어요. 뿐만 아니라 프랑스애처럼 이탈리아도 이게 과연 선진국이 맞아? 스웨덴만도 못한 것들 투성이라는 생각을 하며 다녀야 했습니다. 게다가 마지막 스웨덴으로 돌아오는 날, 잠시 호텔 로비에 두었던 제 캐리어를 통째로 도둑맞기도 했습니다. 호텔 내부라서 이런 일이 일어날지도 몰랐고,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그렇게 도둑맞아 버릴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게다가 호텔에는 CCTV도 없었고, 저는 큰 피해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호텔 측에서도 제가 짐을 잘 간수하지 못했다며 북유럽 사람들이 꼭 이런 실수를 한다며 비아냥거리기까지 했어요. 저는 분명히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에서 마치 정신 나간 여자 취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 실망감은 매우 커졌고 북유럽 이외의 국가들은 그냥 허울만 좋은 가짜 선진국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 두 번의 출장 모두가 연달아서 최악의 악몽과 같았습니다. 선진국으로 불리는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이 정도 수준인데 저는 그 어느 나라도 다니고 싶지 않았어요. 유럽에서는 북유럽만이 가장 범죄율이 낮고 사람들도 서로 배려해주는 듯한 문화가 있거든요. 다시는 스웨덴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출장이 아예 없는 부서로 옮겼고 그곳에서 계속 직장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랜 기간 근무를 해왔고요. 그러다가 최근 승진을 하게 되었고 승진자는 의무적으로 다른 부서에 가서 근무를 해야 한다는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해외 조사를 나가야 하는 부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시간도 많이 지났고 마음의 상처도 많이 아물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나이도 들어서 뭐든지 대처하는 게 익숙해지기도 했고 경험도 있을 대로 있는데 해외 출장이 두렵겠나 싶어서 승낙한 자리였습니다. 더 높은 자리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자리이기도 했던 것도 있지만요. 그러나 막상 해외 출장을 가려고 하니 두려운 감정이 커졌고 저는 온갖 핑계를 대며 그동안 해외 출장자 명단에서 빠져나갔던 거예요. 하지만 이번 한국 출장만큼은 결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조사해와야 할 내용이 간단한 것도 아니었고 후배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가서 한국의 사물 인터넷이 얼만큼 일상생활에 적용되어 있는지와 그와 관련된 각종 지표들을 살펴보고 와야 하는 어려운 업무였습니다. 제가 빠질 수도 없는 상황이 분명했고 정말 가기 싫었지만 한국에 가야 했어요. 차라리 유럽을 가면 갔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죽을 때까지 가볼 생각도 못 해봤던 나라라니 너무나 싫었습니다. 유럽이 내놓으라 하는 선진국들도 다 그 모양 그 꼴이었는데 아시아에서 선진국으로 꼽히는 한국, 도대체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예측이 더 안 되잖아요. 그러니 정말로 가기 싫을 수밖에요. 하지만 저와 함께 한국으로 가는 헤레스와 레베카는 그냥 신나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남은 두 자리는 경쟁도 치열했대요. 서로 가겠다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정말 겁이 없는 건지 무식한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출장이 놀러 가는 거냐며 아주 격하게 들떠있는 후배들에게 한 소리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은 상사에게도 할 말은 똑부러지게 하는 스타일이죠. 저는 그녀들과 출장 전에 이것저것 검토해볼 것들이 많다며 같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퇴근도 늦게 해야 했습니다. 한 번은 저녁 식사 자리까지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업무를 잘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 이외에도 두려움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후배들은 제가 이번 출장길에서 우려하고 있는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헤레스와 레베카는 저에게 한국에 대해서 소개해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녀들의 태도가 건방지다고 생각했어요. 누가 저에게 이런 것들을 말해줄 생각도 말해줄 시도조차 하지 않았지만 용기 있는 후배들의 태도를 지켜보며 과연 그녀들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우선은 한국이 최근 들어 굉장히 인기 있는 곳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위상도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라는 것들로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주는 지표를 살펴보면 충분히 선진국을 경험하고 올 수 있는 수준이라며 우리는 그런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들 아니겠냐며 말이죠. 하지만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지표가 좋기 때문에 선진국 타이틀을 가지고 있죠. 저는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겪었던 끔찍한 기억들 때문에 그런 지표들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싫다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그녀들은 궁금해했지만 그런 것을 쉽게 말해줄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술이 한두 잔씩 들어가다 보니 저도 어느새 제가 겪었던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죠. 근래 들어 자세히 말한 적이 없었는데 이 젊은 친구들이 제 우려를 조금이라도 불식시켜주면 좋겠다는 작은 기대감에서 말을 했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물론 그녀들에게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던 이 친구들은 저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서 그런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겪는 상황들 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한국에서 그런 일을 겪는다는 것은 복권 1등에 당첨되는 것보다 어렵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한국에 가본 적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었어요. 헤레스와 레베카는 한국에 다녀온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거짓말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먼 나라에 다녀와 본 적이 있다니요. 그녀들은 자기들이 한국에 다녀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지원자들 틈에서 뽑혔다며 말이죠. 제가 젊을 때만 해도 젊은 친구들은 유럽 대륙에 놀러 가고는 했지 한국에 다녀오는 사람은 아예 없었거든요. 시대가 많이 바뀐 것인가 싶었습니다. 놀랄만한 이야기는 맞았어요. 그리고 그녀들은 이번 한국 출장길에 그 어떤 경우에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며 장담한다고 했어요. 덧붙여 한국은 너무나 발전이 빠른 나라이고 스웨덴어로 된 안내 표지는 없지만 기본적인 영어만 할 줄 알면 대중교통이나 한국의 시설들을 이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기본적으로 한국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사기를 치러 다가오거나 못된 짓을 하기 위한 표적으로 삼지는 않는다며 말이죠. 심지어 레베카는 한국의 밤거리에서 밤새도록 친구들과 밖에서 수다를 떨어도 아무도 다가와서 시비를 걸거나 위협을 가하는 경우는 없었다며 심지어 서울 한복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도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후배들이 해주는 이야기들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들이 하는 한국 이야기를 더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쉽사리 믿지 않는 눈치를 보이자 그녀들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더니 국제적으로 공인된 통계 수치까지 가져다가 보여주며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며 스웨덴보다 더 안전한 나라인데 이번 한국 출장으로 그동안의 힘들었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계기로 삼자는 이야기도 해주었어요. 사실 저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녀들에게 훈계 비슷하게 말을 해주며 어른으로서의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줄 생각이었지만 어느새 저는 그녀들의 화려한 언변에 빠져들어 버렸습니다. 화려하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한국의 모습들을 알려주는데 너무 궁금하고 빨리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곳으로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약간의 걱정과 우려가 해소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저희 불안한 마음이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후배들 앞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멀쩡한 척을 했지만 한국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긴장되는 마음은 여전했어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다시는 북유럽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던 오래전 일이 떠오르며 손에 땀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한국의 인천공항, 공항 내부부터 깔끔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쾌적한 층고와 막혀있는 시야 없이 탁 트여 있는 곳은 답답하거나 불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금세 기분이 좋아지는 구조를 가졌더군요. 뭐 인정할 만하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한국도 떠오르는 신흥선진국으로 불릴 만큼 경제대국은 맞으니까요. 저와 달리 후배들은 한국에 왔다며 아주 신나하는 표정으로 입이 찢어져라 웃고 있었습니다. 자기들끼리 뭐가 그렇게 신나는지 지나다니는 한국 사람들을 구경하며 멋진 한국인 남자가 지나갈 때마다 자기들끼리 속닥거리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 도착해서부터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우선 처음 마주친 인터내셔널 스마트 택시라는 것을 이용해서 서울로 이동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영어 및 다른 나라 언어가 구사 가능한 택시기사가 배정되었으며 그 택시 안에는 태블릿 PC가 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태블릿 PC로 한국의 관광 정보나 한국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좋을 만한 정보들 그리고 한국에 대한 소개 등 외국인 관광객 입장에서 궁금할 만한 것들 그리고 그것을 해소시켜줄 만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택시기사님은 영어를 구사하며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는 첫인사로 저희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웃는 듯한 좋은 인상을 가진 한국인 택시기사님은 외국인들이 처음 한국에 와서 놀라는 것들이 많다며 한국의 치안이나 한국의 발전된 기술들 그리고 놀라운 건축물들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주었어요. 제가 업무차 그 기사님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발전된 기술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옳았으나 저는 한국의 치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 보는 한국인 택시기사에게 예전에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겪었던 경험들을 이야기했고 그 택시기사님은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거라며 그때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지 제 마음을 공감해 주었습니다. 그 기사님의 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저를 위로해 주었으며 한국에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자신이 적극 도와주겠노라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저의 오랜 고민과 우려가
한국인 택시기사님과의 약 30분의 대화 동안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기사님 포함 제 후배들도 같은 말을 하고 있고 저는 이번 기회에 다른 나라에 방문하는 무서움을 극복하는 계기로 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원래의 목적대로 서울의 한가운데서 열리는 사물 인터넷 박람회에 참석해서 수많은 시연과 수많은 전시들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참여한 한국의 기업의 부스에 가서 많은 비즈니스적인 대화도 나누었고요.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한국의 발전 속도는 너무 상당하고 눈부셔서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를 내가 그동안 왜 관심 없어 했는지 나만 모르던 나라가 있던 것 같아서 너무 놀라기도 했던 경험이었어요. 한국의 발전과 별개로 저는 한국을 떠날 때까지 한국의 안전한 모습에 놀랐는데요. 저희를 타겟으로 삼는 강매꾼들이나 길거리 사기꾼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저희는 외국인이라고 더 배려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인들은 무표정으로 걷다가도 저희가 말을 건네거나 길을 물으면 아주 친절한 미소를 보여주며 이야기해주기도 했고요. 어두운 시간에 저희가 밖을 돌아다녀도 음침한 곳도 없었으며 불안해서 걷기에 두려움이 드는 거리 또한 없었습니다. 하나같이 한국의 길거리의 조명은 빽빽히 가득 차 밝게 빛나고 있었으며 사람이 지나가면 사람을 인식해서 켜지는 가로등 시스템이 설치된 곳에도 가봤습니다. 게다가 군데군데 CCTV가 촬영 중이라는 스티커들이 붙어 있기도 했습니다. 유럽에서는 개인정보 문제를 들먹여가며 길거리 CCTV를 철거하라는 강력한 요구들이 많아서 개인정보는 보호될지언정 범죄에는 취약한 구간이 있기 마련이고 심지어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그 CCTV를 볼 일도 없을 텐데 과한 걱정으로 많은 유럽 국가들이 괜한 피해자를 양상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피해를 봐왔던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무엇보다도 한국에 머무는 일주일 동안 저는 아무런 피해도 받지 않았어요. 한국 사람들에게서 긍정적인 마음과 배려만 받고 왔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너무 소중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한국 덕분에 제가 해외에 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극복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럽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장소 중 한 곳이에요. 그냥 한국이 특별한 것이고 대단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뿐이죠. 어쩌면 이번 한국 출장은 한국의 발전된 기술을 보고 오려는 취지였는데 물론 그것도 충분히 보고 체험해보고 왔지만 한국의 치안에 그저 감탄할 수밖에 없었던 출장이 되었네요. 그리고 북유럽만이 최고로 안전하고 최고의 국민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제 좁은 시야가 커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 치안 선진국들의 치안 정책과 관련된 성과들에 대해서 스웨덴 정부의 용역 의뢰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미 그 자리는 제가 갈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부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다음번 한국으로의 출장에서는 더 많고 다양한 한국의 모습을 보고 오려고 합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돌고래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